실전 투자가 안 되면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서동구의 투코스 진행의 김도원.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다시 시총 2조 달러를 회복하고 또 테슬라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로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70원 아래로 꽤나 많이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코스닥 2% 정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반도체주들의 반등에 더해서 또 최근에 다시 한번 밸류 프로그램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좀 시장이 안심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하락폭의 50%가 되돌리는 자리가 2,650에서부터 2,670선인데요. 네. 그 자리를 단숨에 이렇게 복구를 시켜주었고 그 주역들이 바로 반도체와 2차 전지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반전. 거기에 외국인 기관들이 현물 시장 쪽에서 동시에 순매수도 보였고 또 그동안 계속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아주 교란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들도 진정이 되는 것들. 뭔가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의 장중의 저점이 확인이 돼주면서 이번 주에 반등의 흐름들이 잘 연출되면서 큰 고비를 넘기고 추가 상승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수급부터 환율 그리고 종목들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많이 보여졌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추가 상승을 전망해 봐야 할지 오늘도 시장 분석들 저희가 1시간 동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볼 종목은 바로 AD 테크놀로지로 저희가 지난 2월 달에 제시를 해드린 종목이고 3월 초에 바로 고점을 찍으면서 현재 수익률이 51.7%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4만 원 선 부근에서 현재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자마자 열흘도 안 돼서 새로운 고점들을 계속 나타냈던 거고 그 이후에 사실은 조금 가격과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모습은 오히려 시장의 이런 급락이 연출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방을 잡아주면서 새로운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여기서 또 새로운 추세를 형성하면서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을 할 수도 있는 자리인지 같이 공부하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D 테크놀로지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가장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오늘도 잠시 후에 자세한 노하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오늘 시장은 한시름 놓으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주 그리고 2차 전지들도 강세를 보이고 저피 비할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부각됐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내일과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또 준비를 해봐야 할까요? 오늘도 저희 투코스와 함께 하시면서 자, 오늘도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인 상황에서 오늘 또 공략주 어떻게 노하우를 가져가 보실지 함께 설명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강의 시간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 분석 시간 가져보면서 장 마감 후에 현재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내일 장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봐야 할지 분석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방법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매직 솔루션 이용권까지 함께 활용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과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자면 아래 나가고 있는 방법 통해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역시나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이야기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코스피가 2% 이상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2,675선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함께 동반 매수가 들어왔고 특히나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도체주들에 더해서 AI나 로봇, 자율주행, 여기에 더해서 2차 전지, 그리고 우주항공, 조선주들 굉장히 오늘 수많은 섹터들이 함께 동반으로 상승부를 켰는데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분석을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제 이제 이런 말씀 드렸죠. 월요일 날 급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는 조금 소강 상태였다. 그리고 거래대금 거래량도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다. 네. 오히려 오늘 시장의 움직임에서 테슬라의 어떤 악재 소멸로 반등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오늘 시장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흐름들이 오늘 잘 나타났습니다. 다만 역시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뭐 1조 원 이상을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들도 코스피, 코스닥 현물 시장 쪽에서 매수하는 이런 모습인데 아직은 거래 대금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 구간에서 여러분들 잠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급락이 여러분들이 HTS 흔히 보시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급락이 이제 연출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50%의 되돌림까지는 잘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급락하는 과정에서 매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거래대금도 그렇고요. 크게 급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매물 공백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과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이 2680 이상으로 넘어가는 자리부터 이제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겠죠.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늘도 대규모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올라오면 내가 뭐 이익 실현을 하든 아니면 손실폭을 최소화시키면서 매도하겠다. 또 외국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온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5%에서 10% 이상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더 추격 매수를 해주겠느냐 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의 모습들은 안정적인 흐름들 속에서의 급반등세가 잘 나타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장이 반등을 줄 때는요. 주도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와 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때 아주 탄력적인 흐름인데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13만 원이 이탈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월요일 날 보여주었었습니다만은 곧바로 오늘 이렇게 되돌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의 어떤 그 하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습을 여러분들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상승 기조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이 빨간 다이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여기서 변곡점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죠. 횡보해주는 빨간 선 또는 파란 선이 교차가 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새로운 신고가를 또 돌파해주면 좋겠지만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본다라면은 12만 5천 원에서부터 15만 원 정도 이런 어떤 지지와 저항의 어떤 박스권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추세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흐름들은 아니고 좀 숨고르게 하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뭐 일정하게는 홀딩하시면서 15만 원 근처가 가면은 일부 비중 조절 그리고 13만 원이라든가 그 이하에서는 또 다시 채워놓는 이런 어떤 전략도 필요한 구간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에코프로 BM인데요. 네. 어제 이제 특징주로 여러분들께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을 드렸었죠.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실리콘 응급제의 어떤 확대 추가적인 어떤 생산 능력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왔는데 에코프로 BM이 내일 이제 에코프로가 액분돼서 상장이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일단은 오늘 좋은 흐름들이 연출이 됐는데 2차 전지는 내일 에코프로가 다시 상장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거래 정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하락의 악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재상장되고 나서 하락할지
아니면 요 최근에 지난 주말부터 올라왔던 이런 흐름이라든가 테슬라의 어떠한 160불 회복 여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호재로 작용이 될 것인지 네. 그러한 부분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내일 움직임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에코프로 상장과 관련된 그 거래 상승률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요. 지금 테슬라에서 결과적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다른 여타 자율주행 관련한 그런 종목들의 상승도 이끌었고 현대오토에버도 사실은 무너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일순간에 이탈이 됐었습니다만은 오늘 거래도 이렇게 실려주면서 올라와 주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이제 13만 원에서부터 14만 원에 대한 하방을 계속해서 잘 잡아주는지 이 현대오토에버가 좋은 흐름들을 안정적으로 보여주어야만 여타 관련된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성 종목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사실 오늘 좀 중소형 종목들은 조금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었는데 SKC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바로 나도 유리기판으로 진출할 거야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던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연출해 주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유리기판 쪽으로 가긴 가는데 이것이 양산되려면은 최소한도 뭐 2, 3년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당겨도 뭐 2025년 하반기나 2026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LG 이노텍이 진출한다라고 해서 그 재료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차원보다도요. 애플의 어떤 순환 속에서 같이 LG 이노텍이 급락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나타났고 좀처럼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만들질 못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유리기판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전장화되는 부분이라든가 자율주행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최소한도 주가가 이제는 바닥에서는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오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타난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제부터는 이 20만 원이 잘 안착이 돼준다면 다음 자리 23만 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도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 고생하셔도 조금은 보상받을 수 있는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뭐 삼성전기도 좋고 LG 이노텍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매매에 임해도 될 만한 그런 위치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우주항공청장도 임명이 됐고요. 또 소형 항공 우주 관련된 이러한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이제 한번 움직였었습니다. 세트레가이가 바로 3월 말이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원위치되는 듯했던 모습에서 다시 오늘 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급등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뭐 세트레가이라든가 그리고 AP 위성이라든가 인텔리안 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조금 더 확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방산 우주항공 같이 이제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접근해도 될 만한 그런 어떤 흐름들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해서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그리고 또 그동안 소외되었던 반등도 한번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오늘 포스코 DX도 모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은 잡았다는 얘기죠.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제 다만 추격 매수하는 자리들보다는 이제 밀릴 땐 다시 한번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장 상승했던 특징주들을 통해서 오늘 시장 흐름들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그동안 계속 주가가 부진하다가 오늘 의미 있게 반등을 해준 종목들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들을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내일 또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 후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2차 지주들이 오늘은 반등을 한 상황이었지만 그 전에는 악재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을 어떻게 반영을 할지 내일 흐름을 에코프로의 흐름을 잘 확인해 보시면서 다른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가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내일 시장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요. 내일은 어떤 포인트를 함께 준비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한번 차분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4월 달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4월의 위기설,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뭐 PF 문제, 외신을 통해서는 뭐 건설사 부실 채권과 관련된 부분이 뭐 110조다, 뭐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지나친 해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혼란스럽게 여러분들을 만들었고, 가장 직접적인 것은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네. 뭐 일부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뭐 중동 정세까지 악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인데,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차분하게 우리가 한번 현재 위치들, 주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금융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러한 것들이 개선이 되니까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이런 급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68%까지 갔다가 지금 4.60%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거의 5%까지 갔다가 3.7%대까지 내려왔던 거죠, 올 초에. 그리고 나서는 지금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다시 또 이거 4.7, 4.8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때문에 금리를 심지어는 인상 내지는 인하 안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것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 4월 달 들어와서의 미국의 어떤 국채 발행 물량도 어느 정도 소진이 됐고, 5월부터는 뭐 크게 국채 발행 규모도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까지 전해지면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결국은 4.6, 4.5 정도로 좀 더 내려와야 되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한다라면 어떠한 그 극단적으로 공포감을 보일 만큼의 어떠한 그 수치에서는 지금 조금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고, 달러 인덱스 역시 마찬가지죠. 뭐 107, 108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106.3에서 105.6대로 내려오니까 가장 오버슈팅이 됐던 우리 원달러 환율도 자연스럽게 네. 1360원대로 다시 재진입되는 모습이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뭐 어떤 확전 여부 이런 걸로 인해서 WTI 기준으로 바로 뭐 90불, 100불 갈지 몰라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러한 어떤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86.6달러에서 83.3달러까지 지금 내려와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고, 오늘 또 특히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상승을 보여주면서 금요일 날 어떤 만기 청산과 관련된 이러한 시스템적인 것으로 인한 급락이 10% 이상 됐습니다만은 일정하게 회복을 해 주었다라는 것. 다만 엔비디아 기준으로는요, 결국은 850불이 안착이 빨리 돼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테슬라가 현재는 140불대 본장에서는 끝났습니다만은 시간에서 13% 급등을 해주면서 136불로 일단은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밤에 테슬라가 잘 상승 기조를 유지해 주면서 역시 160불로 빨리 안착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로 또 우리 전체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어떤 추가 반등의 그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선물에서의 이런 투기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지난 금요일 날 1조 5천억 매도로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는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주에 나머지 이제 기업들, 특히 내일 이제 SK 하이닉스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조 4천억의 영업이익과 그리고 또 HBM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전망들을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추가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또 결국은 이번 주 마무리 짓고 다음 주 말과 다음 주 초에 5월 2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 구간까지는 어떤 뭐 추가적으로 급등세가 더 연출되기보다는 이제 저점을 좀 올려놓고 횡보하거나 변동성이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 금요일장에 장중에 2,554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만은 제가 강조드렸던 종가상으로 2,580포인트,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820선 이상이 이번 구간에서 또 흔들리더라도 지지가 돼준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섹터별 순환매에 대응하는 이러한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섹터별 순환매에서 대표적인 것들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라든가 2차 전지, 바이오, 조선, 화장품
이런 어떤 중국 소비와 관련된 움직임들도 조금 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면서 연속성이 아직은 쭉쭉 이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뭐 1박 2일 내지는 또 당일. 네. 오늘도 뭐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 윗꼬리도 길게 달린 종목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다음 차례 올 것들을 기다리면서 급등 나오면은 일부 정리하고 또 일정하게는 끌고 가는 이러한 탄력적인 대응 전략이 최소한도 5월 2일 FOMC 회의 전까지는 필요한 구간이다. 5월 달은 조금 더 4월보다는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부터 달러 인덱스가 조금 좀 진정이 되면서 이러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 반도체주들이 어떻게 또 마음 편하게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엔비디아의 850달러 선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잘 확인해 보시면서 FOMC 전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대응한 전략들을 함께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공략주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가지고 오신 내일장 공략주 힌트 먼저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전력 설비, 뭐 변압기 여러 가지 이제 전력 수요가 너무 급증하니까 네.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전력을 갖고 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종목도 올 새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제대로 드린 종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네. 이제는 또 가격 조정이 다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다시 또 공략해 볼 만한 그런 대표적인 반도체 팹립스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도 저희가 앞에서 이전에 한번 공략을 했었던 반도체주라는 점을 먼저 들어봤는데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이 또 반도체주를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략주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종목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방송 막바지에 어떤 종목일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들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매직기프 공략주 수익률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현재 일단 수익률 자체는 51.7%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뒤로 약간의 기간 조정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AD 테크놀로지는 대표적인 디자인 하우스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사실 가온칩스가 주도를 먼저 해 나갔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2월 26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의 어떤 움직임들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요 어떤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직전의 고점대들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대들이 돌파할 때 바로 거래가 얼마나 실려주는지 바로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이미 빨간 다이아는 2월 초부터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날짜가 바로 요 날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다음날 이런 도적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요. 오히려 이격이 좁혀지고 나니까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잘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고 곧바로 이런 이격 좁힌 이후에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또 한번 터져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고점권에서 연일 갭상승이 나오고 이격이 과도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이 시점. 종가 기준으로 121이었죠. 그 당시 때 장중의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면은 이러한 종목들이 130이 넘어갔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무리 탄력이 있는 종목들이라도 120, 130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된다라면 단기적인 과열의 그런 징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이익 실현하시고 다시 재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들을 잡는데 이 주가가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미리 선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종목은 오히려 3월 초에 급격한 고점 이후에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4월 달 들어와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우리가 흔히 반도체 관련주에서 물리더라도 반도체 관련주에서 물려라 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물리라는 의미가 그냥 뭐 하락하고 있는데 아무 때나 사라는 게 아니라 이제 사야 될 자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막 급등하고 이격이 벌어지는 자리에서 올라가면 이건 물리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다행히 그래도 반도체 주력 섹터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고점을 또 돌파하러 가는 흐름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뭐 한 달 반 가까이 이렇게 가격과 기간의 조정들을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부터는 이 3만 5천 원, 6천 원을 기다리기보다는 4만 원 이하 자리에서는 내가 편하게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2차 목표가가 4만 5천 원이었죠. 이번 구간에서도 또 이렇게 4만 5천 원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이번 구간에서 매수가 됐다 그러면 4만 5천 원 내외에서 일부 이익 실현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못했다. 이렇다면은 지금 당연히 홀딩하고 계셔야죠. 당연히 홀딩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는 3차 목표가까지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LD 테크놀로지 이제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설명 전해드렸고요. 3차 목표가는 5만 3천 원입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D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15분씩 정말 좋은 내용들만 쏙쏙 엑기스만 뽑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시간인데 어떤 내용 들어보실 수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조금은 편하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했죠. 네. 시장이 뭔가 어떤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 특히 테슬라의 콩코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내용들, 거기에 또 시간에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테슬라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1차 반등의 목표치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침 방송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결국 시장의 어떤 힘이 어설프게 2650, 70이 온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 주축인 바로 반도체 2차 전지 쪽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현금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장중 고점을 이용해서 매도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잘 여러분들 기분 좋게 대응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 시작 전에 아마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일 빅테크 기업들 또 테슬라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 내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15분 동안 핵심만 모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장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서동구의 투코스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고요. 스크롤 내려보시면 중간에 소장님의 사진이 보이실 거고 아래에 초록색 네모 방송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방송 시간이 되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빨간색 네모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매일 아침마다 알찬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투자 매직 기법 강의 시간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희가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함께 집중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실전투자 매직 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여러분들 발쭉 뻗고 편히 주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이런 거죠. 정말 빠질 때는 어디가 저점일지 모를 정도로 공포감을 자극하고 또 일순간에 이렇게 또 급반등을 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도 어떻게 중심을 잡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률은 천차만별이겠죠. 계속 우리가 큰 흐름에서 이것은 시장에도 적용이 되고 종목에도 적용이 되고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가가 모든 우리 흔한 말로 인간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의 주기가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한없이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한없이 빠질 수도 있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좀 쉬어줬다가 또 매도도 좀 나오고 그리고 다시 또 상승으로 반전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상했던 그런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장도 우리 예상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갑자기 급락하고 온갖 악재는 다 쏟아지는 것 같고 갑자기 또 호재라는 호재는 다 나오는 것 같아서 막 급등락을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딱 하나는 이 다이아의 위치 그리고 단기적인 어떠한 이슈와 연동이 되는 이 모멘텀과 관련된 이러한 시그널들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면 오히려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요. 상승폭이 좀 미진한 종목들의 공통점들은 아직 다이아가 커져 있는 것들입니다. 반등은 주긴 주지만. 그러나 다이아가 이렇게 파란 다이아가 작아져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쪽들이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러한 종목들의 기술적 반등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SK 하이닉스와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오늘 탄력도가 틀리죠. 왜 그렇습니까? 삼성전자는 파란 다이아로다가 급격하게 커지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아직 SK 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와 같이 파란 이러한 선 내지는 빨간 선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의 주가의 어떤 반등의 강도도 차이가 있는 거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오늘 AD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한 10거래일 만에 여러분들 51%의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당시 방송 화면인데요. 이렇게 거래가 실려주고 급등 윗골이 달렸죠. 음봉. 자, 내일 여러분 조금 더 내려온다라면은 바로 공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34,400원 여러분들 편입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바로 10거래일 만에 여러분들 52,200원 최고가 3,000원가 53,000원에서 여러분들 불과 3.3%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은 최소 30%라든가 50%라도 이익 실현을 해놓고 그리고 다음 자리를 또 보는 거죠. 그런 자리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때 정말 좋은 주식을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은요. 좋은 주식을 싼 자리에서 그리고 적절한 자리에서 사야만 여러분들이 매도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16가지 패턴 중에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수하거나 매수하는 포인트들이 여러분들 4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도요. 그 전에 이렇게 작년 말부터 반등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연출됐지만 저항을 받고 돌파하고 다시 저항받고 다시 되밀리고 지지받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돌파가 돼주기 시작을 하니까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고 여기가 이제 캔들상으로는 52,000원까지도 가 있었습니다만은 추세를 가지고 봤을 때는 이쪽 라인이 저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44,000원, 5,000원 라인이. 그리고 여기서 또 지지를 잘 받아주었죠. 그러면 이 종목은 39,000원, 4만 원이 오히려 또 지지를 받아주는 이러한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셨을 때는 결국은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밴드 플레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
4만 원 밑에서 매수, 4만 5천 원 근처 매도. 이렇게 또 우리가 레인지를 잡아놓고 갈 수 있는 거고요. 추세에서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또 다른 상승 파동이 강하게 연출될 수 있겠죠. 그때는 5만 3천 원을 제가 제시해 드렸지만 5만 3천 원 이상으로도 움직여줄 수 있는 그 흐름들. 그 당시 때는 여러분들 5만 3천 원이 고점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절묘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익 실현하실 수 있었던 거고. 이제 여기서 그러면 다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캔들하고 같이 보니까 항상 캔들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이탈되는 듯 하다가 돌파되다가 이 추세는 아직도 안 가고 있는데 강아지와 주인의 관계인 것처럼 그리고 추세는 안 무너졌는데 캔들은 미리 빠져가지고 옆에서 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거래가 실려주면서 급등하는 패턴들이 연출이 됐고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들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면서 이 고점 5만 2천 원대까지 넘어갔던 흐름들 그리고 다시 또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했지만 추세에서는 바로 이 자리들이 유지가 되고 이탈이 됐다가 오늘도 복원을 시키고 또 이 저항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 조금 더 압축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움직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 종목이 이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파란 다이아에서 빨간 다이아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되는 이러한 시점들 분할 매수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아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횡보해주는 캔들인데 여기서 빨간 시그널, 빨간 다이아 잘 나와주면서 아침부터 거래도 실려준다. 충분히 급등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흔들리는 자리들이 이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격을 좁히는 과정. 제가 방송에서 이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아, 이게 겁나? 그럼 조금이라도 매수하시면 되지 뭐. 분할 매수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음봉이 나오고 윗골이 이렇게 달리는 것들 여기 직전 고점 돌파를 하네 못하네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다이아 잘 유지되고 있죠. 빨간 시그널 계속해서 유지되죠.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격이 120, 130 된다. 그러면은 뭡니까 여러분들? 익절 구간으로 접어드는 거죠. 가볍게 익절하시면 되는 거. 그리고 그 다음날 양봉 또 음봉으로 그리고 시그널도 바뀝니다. 그러면은 7번에 해당되는 이 7번이 뭡니까 여러분들? 소극적인 매도, 분할 매도죠. 뭐 또. 그러면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는데 여기서 매도를 못 하십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급격하게 다이아도 약해지고 변화되는 모습들 파란 시그널은 지속이 됩니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매도해도 되는 구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구간은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오히려 4월 달에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에서 변동 제한적으로 주면서 잘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히 힘이 있는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의 구간에서는 오늘 같은 날도 여러분들 오히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로다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다이아가 점점 파란 다이아 작아지죠. 매수 검토 내지는 소극적인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내일부터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이렇게 연초부터 급등세가 잘 연출되는 이 과정들 이후에 급격한 조정. 얘도 어떻게 보면은 3월 달 내내 하락 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4월 달은 이러한 밴드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이아도 점점 파란 다이아, 빨간 다이아 전환되거나 시그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잠시 후에 공개하고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다시 또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서동구의 매직타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변함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 내일의 공략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간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사피엔 반도체가 4%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상장 후에 바닥을 찍고 최근에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글로벌 빅테크와의 계약 체결 이슈가 나왔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YIK가 2%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역시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이슈와 함께 급등을 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가 2%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틀 전에 프랑스에서 사업 정지 가능성이 있다는 이슈와 함께 급락을 했고 오늘은 6% 반등 마감을 했고요. 퓨처캡이 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이죠. 오늘 16% 급등을 은 보인 뒤 시간을 거래해서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리 기판주 필옵틱스가 1% 상승세인데 오늘 12%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등 여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소장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YIK를 한번 좀 먼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장의 어떠한 걱정스러울 정도의 하락세에서도 불구하고요. 맞아요. 곧바로 복원을 하고 새로운 고점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는데 내용들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다만 아까도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격도가 126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캔들과 다이아의 이 차이를 말하는 건데요.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급등이 연출이 되면서 출발이 돼준다면 이 130을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은 1차적으로 이익을 챙기겠다. 일부라도 챙기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신규 진입은 이 이격이 110 이하로 내려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접근에 들어가면은 추세 자체는 다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적으로 이러한 개별성 종목들이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다 뭐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130 이상 넘어가는 125, 130 넘어간다 그렇다면은 이거 말고 딴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절대 추격 매수보다는 일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아까 또 특징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퓨처캠 같은 종목 네. 이런 종목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밀릴 때는 전체 시장이 밀리니까 같이 이렇게 밀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이후에 곧바로 또 이렇게 거래도 실려주면서 새로운 고점을 돌파해 주었다. 근데 이 종목도 아쉽게도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135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급등이 연출이 된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그러한 전략, 신규 공략은 한 템포 늦췄다가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쪽은 이 사피엔 반도체 같은 종목입니다. 네. 보십시오.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더라도 편안하지 않으십니까? 네. 고점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막 저점을 다져주고 나서 고개를 드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원칙대로 한다면은 결국은 파란 다이아가 점점 작아지고 선으로 바뀌고 빨간 시그널까지 나와줬다. 시그널도 이중 바닥의 어떤 패턴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사피엔 반도체 같은 종목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하시고요. 신규 진입도 가능한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YIK나 퓨처캠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격을 좁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피엔 반도체는 긍정적인 전망 함께 제시해드렸으니까 또 공략하실 때 오늘 드린 내용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매직기법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매직 기법 공략주 확인을 보는 시간인데요. 일단 들어봤던 힌트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 반도체 기술 보유라는 힌트를 들어봤고 사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종목보다 워낙에 저희 공략주들이 잘 간 게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공략한다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예. 종목일까요? 우리 저보다도 이제는 우리 김현국께서 좀 어부바 좀 해주시죠. 좋습니다. 예, 바로 어부부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네.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바로 두뇌 역할 반도체 칩인 MCU 설계 생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 MCU가 차량용 반도체도 지금 시판을 앞두고 있다고 그래요. 네. 이제 지금 뭐 현대차 그룹하고도 협상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기업의 400여 개 제품을 공급을 적용을 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뭐 가장 그 대표적인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저전력 반도체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이 온디바이스와 관련된 이 AI 수혜주로서도 다시 부각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주가가 사실 흔들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자회사 윈팩의 유중 참여 문제가 상당히 그 시장의 심리를 좀 위축시켰습니다. 그러나 크게 뭐 내가 받을 소위 말해서 증자에 참여할 그런 비율만큼에서 뭐 한 반 정도만 참여한다. 그래서 185억 정도만 참여해서 이 소위 말하는 유중 참여와 관련된 논란은 이제 다 끝났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주가의 움직임에서도 좀 반영이 돼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흔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제가 1월 달에 여러분들하고 요 자리였었습니다. 1월 달 1월 4일 날 새해 선물로 여러분께 드렸던 그러한 종목인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순식간에 이제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인데 지금의 모습들을 보시면은요. 아까 우리가 봤던 AD 테크놀로지의 횡보 구간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14,5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 밴드 플레이가 이루어지면서 18,000원을 빨리 갖다 놓으면 좋은데 1차적으로는 19,500원을 여러분들께 1차 저항대로 목표가로 설정을 해놓고 현재 16,000원 초반 자리라든가 또는 16,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땡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1차 목표가 19,500원 또 1차 이탈가 14,500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제시드린 공략주는 어부브 반도체 또 저희 방송 계속해서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어부브 반도체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겠다라면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온디바이스 AI 관련 모멘텀 확인을 보시면서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소장님과 함께 더 많은 내용들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방법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장 마감 후에는 이렇게 본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 개장 전에는 온라인 무료 방송이 있는데 자, 온라인 무료 방송 설명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침 8시 10분부터 30분까지는 라이브 방송과 유튜브로 서동구의 매직 타임이 진행이 되는구나. 오늘 어떠한 전략을 짜야 되고 어떠한 종목을 관심 있게 보면서 접근하면 좋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임팩트 있게 15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시장 정리해 드리면서 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이것저것 들어가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면 하루의 준비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또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주들 실적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바로 그 따끈따끈하게 분석을 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동구의 투코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